사교수와 파이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5. 고유스편이 1인 입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슈테른 게를라흐 필터스 인 시어리스, 직렬로 연결한 슈테른 게를라흐 필터스를 공부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지금 3절에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2절 동안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하면 그 슈테른 게를라흐 장치를 파인만이 특별하게 하나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변형된 슈테른 게를라흐 장치라고 불렀죠.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여기 자석 하나를 갖다가 자석 하나를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서 균일하지 않은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가 슈테른 게를라흐 장치였는데, 이걸 3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S극, N극, 그 반대로 N극, S극, 그 다음에 또 S극, N극 해가지고 여기서 애텀으로 된 빔을 보낼 것 같으면, A에서 B까지 보낼 것 같으면 이 역할은 뭘 하냐면, 하나만 있을 때는 빔의 그 스핀 상태들을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르게 가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거는 다시 반복돼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오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진 빔이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빔을 보내는데, 맨 위에 있는 걸 플러스 상태, 그 다음을 제로 상태, 그 다음을 마이너스 상태라고 불렀고, 이런 장치의 목표는 뭐였냐면, the whole purpose of the improved operator is just to bring all the particles to the same place and with zero speed.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걸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로 갖다 만들어 놓게 그렇게 했죠. 왜 그러냐면, 이것과 같은 장치를 또 연결해서 똑같은 실험을 이렇게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는데, 그걸 기술하기 위해서 각 상태들을 표시하는 기호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S라고 하는, 밑에 쓴 S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슈테른 게를라흐 장치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장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3개의 빔 중에서 2개를 맞고 하나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합니다. 맨 위에 것만 나가는 것을 플러스 S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걸 나가는 것을 제로 S 스테이트,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상태를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 S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이제 앰플리튜드를 이용해서 여기 이 슈테른 게를라흐 장치를 지나가는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A에서 B까지라고 한다면 그 애톰이 스테이트 A에서 시작해서 스테이트 B로 가는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쓰기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 2개를 해놓으면 안 변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S 스테이트에서 플러스 S 스테이트 가는 건 그냥 똑같은 플러스 S 스테이트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앰플리튜드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플러스 S 상태 맨 위에 거가 통과됐는데, 또 위에 거 2개는 맞고 밑에 것만 통과시키면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앰플리튜드는 0이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앰플리튜드는 0이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S 상태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S 상태를 또 통과시키니까 이 상태는 이제 앰플리튜드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앰플리튜드는 전부에서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9가지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시작한 건 플러스 S, 제로 S, 마이너스 S, 그 다음번에 이제 도달하는 것이 플러스 S, 제로 S, 마이너스 S, 이래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매트릭스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한 것처럼 같은 상태로 가는 경우는 앰플리튜드가 1이고 서로 다른 상태로 가는 경우는 앰플리튜드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플러스 S 상태에서 마이너스 S 상태로 가는 앰플리튜드가 0이다. 이건 뭐겠습니까? 제로 S에서 제로 S로 가는 앰플리튜드는 1이다.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S에서 플러스 S로 가는 앰플리튜드는 0이다. 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런데 어떤 의문이 있냐면, 이건 어떤 거냐면, 슈테른 게를라흐 장치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장치를 여러 개 연결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치를 조금 바꿉니다. What happens if the second operator is tipped to a different angle so that its field axis is no longer parallel to the first?
슈테른 겔러 장치에서 이렇게 상태들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나뉘는 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 때문에 그랬죠. 그 자기장의 방향을 약간 돌린다고 하는 거죠. 약간 돌려서 다른 자기장 방향으로 이제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consider a case where the second steering gear experiment is tilted by some angle alpha about the y-axis as shown in figure 5-6. 그래서 여기서 엑시스가 y-엑시스가 요 밑으로 가는 거고, 저 z-엑시스가 바로 첫 번째 스티어링 갤러 장치의 자기장 방향인데, 이 z-엑시스, y-엑시스는 지금 빔이 지나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돌릴 것 같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장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를 S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우리 틸티드해서 T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자, 이런 장치를, 슈테른 겔러 장치를 S 장치를 넣고 T 장치를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제 장치의 상태 이름을 틸티드한 슈테른 겔러 장치를 통과시킨 건 저건 플러스 T 스테이트, 요건 제로 T 스테이트,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T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는 아까하고 똑같겠어요. 자,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갈 앰플리튜드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to be able to calculate for any given tilt angle alpha or in fact any orientation whatsoever the 9 following amplitude. 이렇게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놓았을 때, 그랬을 때 두 개를 지나가는 앰플리튜드. 그럼 어떻겠습니까? 처음은 S 필터를 통과했으니까 S 중에 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T 상태로 가는 앰플리튜드. 요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똑같은 SS 상태일 때는 플러스 S에서 플러스 S로 가면 1이고 플러스 S에서 다른 거로 가면 0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S 상태에서 T라는 필터를 통과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요건 전부 1이나 0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이제 질문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놔둘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자, S 필터를 놓고 그다음에 T 필터를 놓고 그다음에 또 S 필터를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기장의 방향이 처음 거하고 똑같은 게 S 필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S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죠. S 프라임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 첫 번째 거하고는 또 다른 S 필터를 갖다 놨다는 의미에서 S 프라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건 뭘까? 여기 중간에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첫 번째에서 플러스 S 스탯이 나왔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 플러스 S 스탯을 통과시키면 여기 플러스 S 상태만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궁금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do the atoms remember that they were once plus S state? 자, 여기 세 번째로 올 때 처음에는 자기가 플러스 S 스테이트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do the atoms that get through T also get through S prime? 다시 말하면 T를 통과한 그 S에서 나와서 T를 통과한 놈이 S 프라임도 똑같이 통과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T는 있으나 마나하게 전부 다 똑같이 통과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no, they do not.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T를 거쳐서 S 프라임을 한다면, 만약에 T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없고 S하고 S 프라임을 그대로 놓는다면 우리 앞에서 S 두 개 놓은 거하고 똑같죠. 근데 가운데다 이 T를 집어넣으면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 필터를 지나온 원자는 전에 플러스 S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플러스 S 상태에 있었던지, 제로 S 상태에 있었던지, 마이너스 S 상태에 있었던지, 그때 여기 S 프라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비율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 프라임 필터를 지난 뒤 여전히 플러스 S, 제로 S, 마이너스 S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처음에는 플러스 S 상태만 통과시켰죠.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 S 필터를 고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로 S 필터를 거쳐도 나오고, 마이너스 S 필터를 거쳐도 나오고, 그래서 처음 거는 플러스 S 필터에서 거친 놈만 플러스 S 스테이트만 들어갔는데 중간에 T 필터를 하나 집어넣어서 S 프라임 필터에서 나오는 것은 플러스 S, 제로 S, 마이너스 S가 다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 프라임 필터를 지난 뒤 비율은 S 필터와는 관계없이 T 필터에만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이 T 필터가 플러스 T 필터인지 제로 T 필터인지 마이너스 T 필터인지에 따라서 S 프라임을 지나오는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냐면 T 필터 전의 정보는 S 프라임 필터 다운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저 5의 11과 같은 실험을 이런 거하고 비교합니다. 여기 5의 11 똑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뭐만 바꿔 놓냐면 여기서 나머지 어떻습니까? 여기 T 필터하고 S 프라임 필터는 똑같이 하고서 처음에 S 필터만 다른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이제 이 파인만 책의 5의 11식과 5의 12식인데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떻게 될까? 5의 요거 두 개는 이제 다르죠.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5의 11식과 5의 12식에서는 맨 앞에 필터만 다른데 5의 11과 5의 12에서 S 프라임 필터를 지나온 빔의 구성비는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 저 맨 위에서나 맨 아래서나 구성하는 비율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S 플러스 S 또는 제로 S 마이너스 S의 숫자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은 똑같다. 여기서 3대 2대 1로 나왔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3대 2대 1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똑같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세 필터를 연달아 통과하는 실험에서 처음 필터는 결과의 구성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험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자, 5의 12식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정말 요거 그 다음에 5의 13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차이가 납니까? 처음에 S 필터하고 T 필터는 똑같은데 S 프라임 필터만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요것의 앰플리튜드를 쓸 것 같으면 S 프라임에서 T로 가는 앰플리튜드, T에서 S로 가는 앰플리튜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의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S에서 T로 가고 그 다음에 제로 S에서 처음에 제로 S 제로 S에서 제로 T로 갔죠. 그 다음에 제로 T에서 플러스 S로 갔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제로 S에서 제로 S에서 제로 T로 가고 제로 T에서 제로 S로 갔죠. 그러면 이것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 가지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건 확률이니까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컴플렉스 넘버가 두 개 있으니까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각각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probability는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것이고 각각을 절대값을 제곱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 비를 한번 구하면 어떤 비를 구하냐면 자 5의 12식의 결과를 5의 13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5의 13식을 5의 12식으로 나눴네요.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똑같은 게 있죠. 이제 이때는 절대값 한 건 전부 다 이거는 복소수도 아니고 숫자니까 이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 두 레이쇼는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여기 마지막 두 개, T 필터하고 마지막 S 필터에만 의존하고 첫 번째 필터의 영향은 전혀 이 레이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레이쇼로부터 오직 T 필터와 S 프라임 필터에만 의존하고 S 필터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아서 이 레이쇼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S 필터를 지난 게 이게 플러스 S 상태이건 제로 S 상태이건 마이너스 S 상태이건 관계없다. 지금 여기에 특별히 S 필터에다가 제로 S를 집어넣었지만 요거를 플러스 S나 마이너스 S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since these ratios depend only on which beam is allowed to pass through a T and not on the selection made by the first S filter, it is clear that you would get the same result even if the last operators were not on S filter.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결과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사실 첫
번째 필터가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필터로 첫 번째 필터하고 똑같은 S 필터, 그래서 S 프라임이라고 썼지만 그걸 S 프라임이라고 놓지 않고 아주 다른 걸 쓰더라도 결과가, 아까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뭡니까? 그 마지막 필터를 나온 구성비는 바뀌지 않는다는 그 결과죠.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레이셔는 단지 T에만 의존하고 첫 번째 S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마지막 장치로 S 필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번 시도하냐면 if we use for the third operators, 세 번째 장치로 which will now call R, 이제 R이라고 부를 one rotated by some arbitrary angle with respect to T 필터에 대해서 또 회전을 시킨 것입니다. We would find that the ratio such as 이런 레이셔는 우리가 바로 전에 우리가 구한 것이죠. Was independent of which beam was passed by the first filter S.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장치로 T에 대해 임의 강만큼 회전된 R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장치를 갖다 놓더라도 비슷한 레이셔, 아까 구한 그 레이셔, 아까 구한 레이셔는 우리 제로 S 대신에 제로 R로 바꿔 쓴 것입니다. 이렇게 S 대신에 R로 바꾸더라도 이것은 첫 번째 S 필터에는 전혀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똑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거쳐서 이 5장에서 말한 내용은 정리하면 많은 게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3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정리합니다. 먼저 변형된 슈테른 겔라흐 장치, 이 장치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자, 원자들이 이제 그 원자들 여러 가지 상태를 갖는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을 갖다가 어떤 기준축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자기장입니다. 어떤 자기장 기준축을 통과시키면 플러스 상태, 제로 상태, 마이너스 상태 세 상태로 이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그 중에 두 개는 맞고 하나만 통과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게 슈테른 겔라흐 장치를 이용을 해서 필터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형된 슈테른 겔라흐 장치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자기장으로 영향받는 원자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고 그 중에 두 개를 맞고 하나만 통과시키는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데 이 장치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줬냐면 처음에 S필터가 있습니다. S필터는 처음에 어떤 한 장치죠. 그래서 S필터, 맨 앞에 있는 놈을 S필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T필터 한 건 똑같은 장치인데 단 기준축의 방향만 돌린 것이죠. 그래서 S필터에 대해서 회전한 다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프라임 필터가 있었는데 S'프라임 필터는 S필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S필터를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T필터를 놓고 똑같은 S필터 놓은 거, 이 똑같은 이 세 번째 거를 S'프라임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3의 장치를 구분을 했죠. 그리고 R필터도 또 이제 도입합니다. 그건 뭐냐면 T필터에 대해서 또 회전한 필터를 이걸 R필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필터들을 직렬로 연결하면서 양자역학의 상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스핀 1 파티클은 세 개의 상태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태를 스핀 1 상태라고 하는데 스핀 1 상태들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얘기한 거,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축이 같으면 기준축을 똑같은 기준축을 하나로 넣은 슈테른 겔라흐 장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이 되느냐? 요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갔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태로 가면 1이 되고 다른 상태로 가면 0이 된다. 이걸 갖다가 여기 IJ는 1 제로 마이너스 1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IJ가 같으면 1이고 IJ가 다르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하나만 쓸 것 같으면 같은 장치를 통과한 기준축이 같으면 기준축이 같은 걸 통과할 때는 같은
같은 상태에 통과할 때는 똑같은 상태가 나오지만 다른 놈을 통과시키면 0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축이 달라지면 1과 0라는 성질이 전혀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필터는 S 필터여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는 1S, 0S, 마이너스 S고, 그 다음에 T 필터를 지나가는 거는 1T, 0T, 마이너스 1T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의 앰플리튜드는 어떤 것도 1이 안 되고 어떤 것도 0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축의 각도가 달라지면 원래 있던 데서부터 그 상태들이 섞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2번 이상 기준축이 바뀌면, 그래서 기준축을 S 필터에서 T 필터로 바꾸고 또 T 필터에서 또 같은 S 필터로 바꾸든가 또는 다른 R 필터로 바꾸고 같으면 어떠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또는 기준축이 2번 이상 이거 3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축을 바꾼 걸 더 많이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번 이상 기준축이 바뀌면 바로 직전 장치, 전후 장치는 전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5회 3절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상태는 양자 상태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직전 자신 상태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상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성질이었는데, 이 세 번째 성질을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3절 스테른 켈러 필터스 인 시리즈 3개까지 필터를 직리로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이스 스테이트로 들어갑니다. 5장의 4절. 자, 이것으로 파이만의 양자역학 시간을 마치겠습니다.